타이트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저를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검증을 어느 정도 좀 받은 강사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관심도도 조금 올리고 시작을 하려고 간단하게 좀 프로필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학 원전공이에요. 그래서 공대 출신이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는 게 딱딱 떨어지는 공부를 가장 목표로 둡니다. 그래서 특히 과중반 아이들이나 요새는 사실 과중반 뭐 일반반 할 거 없이 대부분 아이들이 좀 저희 때는 솔직히 뭐 영어쌤이나 국어쌤들이 그러니까 그냥 외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외워 해도 조금 참고 외웠거든요. 요새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문법도 사실 다 원리나 생성 그 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강사들이 티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빼고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영어를 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최소화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거기에 좀 수업 목표가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출강을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강남 중계 부천 출강 저기서 조금 민망하지만 자랑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다지점 출강하는 게 영어 과목에서 전국에 전 지점에 딱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도 좀 검증을 받아서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저희가 진짜 중심지라고 하는 대치 반포 그러니까 강남 지점이거든요. 러셀은. 그래서 대치 강남 분당 지점은 내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격전지가 중계 지점이거든요. 근데 중계 지점에 출강을 했고 이제 중계 쪽에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작년에 이제 서울대 30명 그리고 올해 26명 보낸 선덕고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배정을 해서 담당 강사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검증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좀 남고 좀 이렇게 좀 스페셜리스트라는 인정을 좀 받았다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치동 아마 이제 어머님들 저희 지역은 뭐 대치동 워낙 빠삭하시기 때문에 좀 이름 들어보신 학원들일 거라 생각이 들고 본가가 잠실이어서 10년 가까이 거의 강사 생활을 이제 대치동에서 하다가 이제 메가스터디 연결이 돼서 강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고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 2개가와 부교재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25지문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기출, 전년도 기출을 기본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부교재 큰 그릇을 만들고요. 그래서 25개 전후의 지문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수는 총 30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50분이고 그 밑에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될 게 이제 선택형이 26문제고 서술형이 4문제인데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총 50분 시험 시간이니까 선택형 26문제가 사실상 30분에 끝나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보고 지문 확인하고 문제 딱 확인한 다음에 거의 답은 바로 나와야 사실 30분에 26문제 컷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아이들은 보통 이제 내신 커리큘럼이라는 게 진도 한 바퀴 쭉 빼주는데 의미를 많이 두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상위권 애들만 그걸 받았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좀 애매한 상위권이나 중위권은 사실상 그걸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로 두는 게 항상 최소 3회독은 시켜야 된다라는 과정으로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3회독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서 아이들이 충분히 3바퀴를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서 좀 스피드를 받으면서 풀 수 있게 거기에 좀 목표를 둔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 20분 중에 10분은 서술형 4문제에 써야 됩니다. 서술형이 4문제가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씩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10분을 잡아주시고 마지막 총 검토 5분, OMR 카드 뭐 하고 조금 뭐 시간 배분하는 5분 정도에서 50분 딱 잡아서 보는 게 맞는 시험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유형에서는 지금 내용 문제가 좀 대표적으로 6문제로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은 사실 조금 이제 가볍게 물어보는 편이고요. 2학년은 엄청나게 뛰어요. 근데 지금 용산고가 얼마 전에 이제 임으로 시작하는 성함의 선생님이 오시면서 영어 선생님이 나이가 확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1학년에 계시는지도 내년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면 사실상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당연히 확인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학년별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분이 재작년에 오셨는데 재작년에는 이제 1학년이 계셔서 1학년 문제가 셌고 올해 2학년으로 가시면서 2학년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학년에 계시냐도 좀 포인트가 되니까
조금 그거를 잘 체크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묻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학교고 그리고 사실 나머지 유형들에서는 솔직히 크게 뭔가 특별한 유형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문법이 네 문제다라는 거 이따가 이제 킬러 문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남고치고는 문법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영상고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좀 크고 난이도도 거의 여고 못지않게 내서 좀 까다롭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문법이 좀 이 문법 오류 수정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얘가 사실 문법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예요. 그래서 요걸 낸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요 세 번째 이 요지의 빈칸을 만들어서 영작하라는 문제 요 두 개가 사실 핵심 문제고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전체 시험 구성은 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제 킬러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선택형 문제인데 지금 제가 선택형 옆에다가 4대 영역 종합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아까 선생님 오시고 그분이 오시고 첫 해에 넣고 둘째 해에 2학년에서 생성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학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이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사실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수준이 더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다 지금 1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단어랑 독해 내용 정도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2학년은 문법이나 영작, 서술형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 체크가 돼야 되고 이게 사실 애들 입장에선 5문제인 겁니다. 빠르게 5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영역도 다 종합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문법 오류 수정인데요.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중학교 때는 틀린 부분을 주거나 이제 선택지를 주거든요. 둘 중에 뭐가 맞니?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다 맞아야 돼요. 1등급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1등급 받는 애들은 그건 다 맞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이제 2문제 전후로 2~3문제 정도는 요 정도 레벨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린 걸 찾아서 두 군데를 찾아서 맞는 형태로 수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첫 단어 왼부터 마지막 단어 백그라운드까지 체크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 문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의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딱 보셔도. 그래서 그리고 정확한 형태로도 고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 실력과 좀 베이스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요 부분인데요. 사실 요 난이도가 좀 제일 널뛰는 난이도 유형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요 지문을 읽고 출제자가 요 요양문 문장을 영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상 출제자 마음대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랑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같은 주제를 어떻게 말을 풀든지 어떤 단어 난이도를 설정할지 어떤 구조를 설정할지 이런 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출제자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란 얘기죠. 그러면 애들은 그냥 지문의 주제만 바탕으로 제시어를 통해서 출제자 의도 파악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영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의도 파악하려면 애들이 충분히 주제의 말 바꾸기를 고민을 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3분 넘어갑니다. 3분에서 한 4분까지 진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한 5분까지 잡아먹는 문제예요. 근데 요 난이도가 좀 널리 뛰거든요. 1학년이. 그래서 쉽게 나오면 단어로 줄 때도 있고 짧은 구로 줄 때도 있긴 한데 문장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널을 뛰는데 용산고가 이제 수학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난이도가 좀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시켜놓고 쉽게 나오면 땡큐 이렇게 시키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난이도가 사실 고정적이지가 않고 계속 변동을 주고 어렵게 될 때는 가장 어려운 형태들로도 문법도 뭐 서술형도 독해도 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타이트하게 시켜야 된다. 그걸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용산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대치동 그리고 뭐 전국적 자사고 유명한 데들 특목고 이런 데들에서 영어 내신에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유형이 얘예요. 근데 이제 용산고도 그거를 빼먹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난이도도 설정이 얼마든지 쉬운 버전부터 어려운 버전까지 다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가 사실 가장 이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험 전반적인 거랑 이제 가장 킬러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좀 어떻게 대비를 할지 제 수업 얘기 좀 간단히 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뒤에 보시면 케이스 리포트를 좀 많이 넣어놨는데 사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 스토리로 요새는 좀 강사들이 많이 좀 이렇게 뭔가 기록 어떤 성적 인증이나 아이들한테 홍보 마케팅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서 근데 제가 이게 한 지가 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에 시작했는데 첫 해에는 솔직히 제가 시작을 했다 보니까 많이 안 해서 23년 자료는 많지 않고 그리고 작년 24년은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좀 시간표 요청을 해가지고 용산고 1은 수업을 못했었습니다. 2학년은 수업을 하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고 계속 이제 확실히 좀 계약 조항으로 달아서 이제 용산고 1에 대한 터치는 안 받기로 딱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먹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은 덜어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용산고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실 수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천 지금 딱 사실 대표적인 친구가 이 친구인데 얘가 제가 첫 해 만난 친구인데 올해 이제 연대 의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랑 2년 풀커리 해서 수시로 이제 연대 의대 간 친구라서 그리고 부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당연히 학력은 조금 저희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이 부천고라는 학교가 제 대표 학교인데 이 학교는 사실 그 안에서도 좀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거든요. 조금 검증받은 학교들이니까 좀 성적을 좀 잘 낸다라는 걸 좀 어필 드리고 싶어서 좀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좀 많이 달아놨으니까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산고 부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가 이제 용산고 애들인데 용산고 애들도 사실 뭐 98점, 96, 7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은 제가 이제 거의 일터를 안 했고 24년에 조금 그 시간표 사정 때문에 없다 보니 자료가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좀 같이 넣어놨다라는 거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빠르게 좀 드리고 내려가면요. 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1시간 3개의 공식으로 내신부터 수능까지 모든 영어를 해결시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부모님 때나 저 때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어는 다 문법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원별 문법의 양을 충분히 쌓아서 그걸로 문장들도 해결하고 독해도 하고 그리고 영작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과 출신이고 공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해결하는 3개의 공식을 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특허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식을 가지고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넣듯이 공식에 딱딱 대입을 하면 문장이 해결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빠르고 논리적으로 문장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 부분이 좀 가장 강점이고 조금 더 민망하지만 자랑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계속 지금 10년 정도 강사 생활을 해왔지만 영어 점수 뭐 올리고 이런 뭐 어떤 영어 성적 향상의 어떤 빈도수 이런 거는 조금 자신있게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랑 봤을 때. 근데 이제 저게 가능한 게 저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들면 이제 제가 요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유튜브 레시피 가지고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제육볶음도 해보고 찾아서 해보고 갈비찜도 해보고 뭐 소고기 묵국도 끓여보고 이렇게 메뉴를 찾아서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느는 느낌이 아니고 항상 다 새로운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해서 이제 요리학원을 끊어봤거든요. 요리학원에 등록을 해봤는데 한식기능사 강사님이 딱 첫 시간 첫 마디 하는 게 한식 양념장은 7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설파면 헛개참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식의 양념장이라는 게 그 양념장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고춧가루나 고추장의 비중을 늘리면 빨간 양념이 되고 간장이나 뭐 물엿의 비중을 늘리면 이제 달달한 간장 양념이 되고 뭐 맑게 기름만 풀면 좀 하얀 양념이 되고 이렇게 변주를 주는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공식이 영어 문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단원별 문법들은 다 개별 메뉴 요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쫙 엮어주는
그 간설파만 헛개참처럼 쫙 엮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 공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조금 와닿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통해서 좀 빠르게 좀 문장을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대 은행 간 친구, 걔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 영어학원 안 다녔대요. 근데 그걸 딱 캐치하더니 이제 감 잡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점수가 쭉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PPT에 아까 케이스 리포트에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특허 준비한다는 말씀 드린 거, 그래서 저랑만 하실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학입니다. 뭐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같은 맥락 같아요. 이제 특히 용산고에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영재고 준비하다, 과고 준비하다, 이제 용산고로 온 친구들이 많은데, 저런 친구들이 잘 소위 붙는다고 하죠. 의치한 약수, 이과정머리, 수학말이 빠른 애들, 걔들이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강조를 드려도 될 것 같고, 본문 통합기 안 시킵니다. 본문 통합기 시키면 잘 나와야 점수가 75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 안 시키고 시키지 않아도 점수 잘 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로도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애들 뭐 단어 못 외운다고 한 2시간 앉혀놓고 윽박 질러봤자 어차피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것 같냐면, 사실 아이들이 단어가 사실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단어가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서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사실 암기력이라는 건 솔직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 머리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저희가 되돌려 보면 자주 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달이라는 시험 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 2달 동안 아이들이 단어를 매일 보게 만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보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 사실상 외워지거든요, 애들이. 정말 암기력이 진짜 바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한번 사실 감을 잡으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해져요. 근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 2주 전에 너무 급할 때 조금 남겨서 시키긴 합니다. 이제 그건 당연히 급하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접근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성과 내왔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에 대한 거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문법 용어 복잡하게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식 베이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사실 순위가 후순위예요. 공식이 먼저고, 그 공식을 기반으로 독해도 하고 문법도 체크하고 서술형 영작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잘 몰라도, 특히 요새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영어 유치원, 외국 생활하던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문법 용어를 좀 공부를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양치기 1, 200문제씩 던져주고 풀어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영역별로 단어, 독해, 문법, 서술형 10문제씩 딱 40문제 줍니다, 일주일에. 저걸로도 충분히 해왔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 정확하게 찍어서 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희망하시면 무제한으로 제공은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으니까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치기 막 던져주고 이런 건 하지 않는다. 무식한 공부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본사에서도 좀 검증을 받았다. 이 얘기 한 번 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얘기 저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들이 써준 수업 후기거든요. 그래서 수업 후기에 아이들 글씨로 실제 그 3법칙에 대해서 얘기해준 부분들, 그걸 좀 담아둔 거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단어 말씀드린 거 이제 매일매일 테스트 간단하게 본다 말씀드리고요. 독해 이제 지문 해설하고 분석 노트 제가 이제 직접 다 정리 아이들한테 포인트 해서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문법이랑 서술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기본 부분은 사실 1등급 선은 베이스거든요. 다 맞아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근데 다 맞고 빨리 맞고 이제 문법 서술형, 거기서 싸움이 사실 갈리는 거라서 문법이랑 서술형 집중 드릴이라고 해서 별도 컨텐츠가 있는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답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출제 의도랑 풀이 과정을 시킵니다, 공부를. 그래서 출제 의도랑 풀이 과정을 저 집중 드릴을 통해서 시키고, 그거 가지고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집중 드릴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문장을 골라낸 다음에, 그리고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문장을. 그래서 지문별로 주제 기반해서 제가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이제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구문들, 예를 들어서 뭐 간접 의문문이라든지 가정법 문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연습을 하게끔 이제 그런 컨텐츠가 서술형 집중 드릴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컨텐츠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동형 리뷰 테스트,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그냥 매주 용산고형으로 냅니다. 용산고의 중요한 문법,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형 있잖아요. 서술형으로 맞는 부분 찾아서 고치는 거. 그리고 서술형 아까 영작이랑 그 요약문. 이거를 그냥 매 시간 저는 테스트를 시켜요. 매 시간 제가 만들어서. 그냥 중간 한 번, 파이널 한 번, 이거는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용산고 특히 문제수도 많고 그래서 그걸로만 부족하고 그냥 매번 같은 형태로 용산고 형태로 리뷰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요 개념 완전히의 완벽을 도모하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어 과목 설명회 들으시면 적중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술형 요약문 있잖아요. 그게 적중이 가능할까요? 그건 적중 안 돼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적중의 개념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적중이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갖다 떠먹여줘야 적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10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적중도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제일 잘해요. 주변에 봐도. 근데 이제 보통 학원들이나 설명회 광고가 뭐냐면 적중이라고 한 걸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번에 설명회 다니실 때. 유형을 비슷하게 맞췄다거나 아니면 포인트가 조금 겹쳤다거나 이런 거 다 갖다가 적중이라고 박아놨거든요. 특히 영어가 심해요. 그게. 다른 과목들은 거기 괜찮은데 영어가 특히 심해서 그걸 조금 잘 봐주시면 네, 적중 개념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어떤 난이도나 어떤 스타일로 나와도 완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완전하게 다 시켜놓고 그 위에 제가 한번 포인트를 더 눌러주는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좀 마치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드리면 뭐 아이들 이뻐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이뻐하고 좀 뭐 마음도 많이 쓰이고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믿음 보내주시면 성적으로 첫 시험 끝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